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저자 특강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8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특강을 할 때마다 계속 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어쩌다 도구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거나 읽어보셨을 건데요. 혹시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3 키워드가 대략 어떤 건지 우리 선배님들 책을 읽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키워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아무거나 한 단어라도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못 읽으셨거나 안 가지고 계신다면 옆에 잠시 무릎 꿇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으면 무릎 꿇고 힘들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성미 선배님 본계적 도구 정리력 3P 바인더. 네, 너무 교과서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키워드는 그게 맞는데 저는 오늘 이호영 선배님 0.1 버전, 지금 0.1 버전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하나의 키워드가 버전업 매뉴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전업 매뉴얼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 인생을 바꾼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전 업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전 업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주 업무라면 앞으로 중요해질 일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걸 사전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업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정인균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자료가 이제 몸 본계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 본계적은 오늘 이걸 디테일하게 풀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프로세스 또는 이 컨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어요. 책을 열심히 읽고 많은 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십니다.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잘 스크랩을 하거나 잘 바인더를 하거나 잘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는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책 한 권 읽고 정리까지 내가 해냈잖아요. 자, 근데 뜬금없이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거든요. 왜 기록을 하고 왜 본계적 노트를 작성하고 왜 이렇게 메모 정리를 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보이는 선배님들 모습을 보니까 다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선생님, 그러니까 강사가 말하는 걸 듣고 바로 필기하시는 이 FM 자세가 잘 되어 있으시거든요. 제가 딴지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왜 메모를 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이유가 제 느낌에 크게 없어요. 일단 메모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메모를 해야지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강현주 선배님 공동 저자.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십니다. 저보다 내공이 더 높은 분이 계시네요. 공동 저자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기억력이 안 좋아요. 네, 이것도 이제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드 힘에서 많이 본 구절이고요. 더 오래 기억하려고. 네, 더 오래 기억하려고 그것도 좋고요. 다음에 보려고. 자, 우리 유희정 우리 선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2013년 1월 달에 이 3P라고 하는데 저도 교육생으로 왔습니다. 양재동에 교육을 받으러 왔고요. 4월 달에 지금은 제가 독서법 강의를 하고 있는 독서 기본 1기전은 수강생으로 이제 왔었습니다. 그때 배웠는데 1년 가까이 100권 정도의 노트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본계적이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웃긴 건 100권을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한 권도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열심히 노트 정리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별로 각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왜 기록을 해야 되는가? 저는 다시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적으신다면
제발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수록, 이 저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록 저자를 읽을 수가 있고요. 저자의 삶을 읽을 수가 있고 책이 입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록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기록물을 봤을 때 그 저자 또는 그 강사가 했는 느낌은 모르고 그냥 팩트만 적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적으려고 하시기보다 조금 이걸 많이 느끼려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오늘 그 우리 정인균 멘토님께서 녹화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녹화가 공유가 되면 예, 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팁을 드리자면 영상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능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영상으로 공부하는 건 지능 게임입니다. 왜? 시간 내서 앉아서 이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녹음 파일, 그러니까 음성 파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시간 없어도 시간 내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이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 그 자기 전이나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저는 녹음 파일을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내게 될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뿐만 아니라 이런 강의도 한번 열심히 들으려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 핵심이 뭔지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요.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도 치강권을 쓴 저자하고 소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이걸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처럼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수많은 강사님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 말 조금만 괜찮으면 저는 무조건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요. 저는 갑질을 잘하거든요. 독자로서 갑질은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는 건데 독자님들이 너무 을지를 하세요. 아, 이 강사님 너무 바쁠까봐 이 저자분한테 어떻게 내가 언감생실 이메일을 보낼까 해서 안 보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정인규 멘토님이나 저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에 저는 별로 안 바쁘거든요. 저는 바쁜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연락 주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혹시 12시에 오시겠어요?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 근데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너무 편하게 쉽게 바뀔까봐 겁나시는 것 같아요. 책을 5번 읽는 것보다 저자나 강사님 한번 만나보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인 걸 추구할 수 있거든요. 왜? 모르면 이게 핵심인지 질문하면 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이걸 어렵게 책으로만 너무 승부 걸려고 하시는 거. 네.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지 마시고요. 열심히 배우지 마세요. 배우거나 듣는 거는 적당히 하시고요. 자꾸 물어보시고 자꾸 들이대시고 자꾸 아웃풋, 자꾸 출력, 자꾸 표출, 자꾸 표현 뭔가가 계속 나오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운동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배우면요. 이 강사님의 말이 맞고 이 저자님의 말이 맞고 이 이론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서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바탕으로 주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럼 그걸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해보면 안 맞더라는 거죠. 나한테는 덜 맞더라는 거죠. 좋은 책의 기준을 저는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인규 멘토님이나 강경 대표님이나 제가 추천하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고요. 우리 선배님들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우리 선배님들이 원하는 걸 갖게 도와주는 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걸 바탕으로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네. 운동해야 되겠네. 살아 있어야 되겠네. 그게 내 삶의 주인답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조금 공감이 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리고요. 헛소리 하지 마라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뭐, 장혜임 선배님. 네. 어, 어,
생긴 것처럼 저는 엎드려 절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선배님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요. 소리 들리거든요. 선배님들 소리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무 소리 안 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게 기운이 느껴집니다. 온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기. 온라인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내가 기운을 나타낼 수 있으면요. 그분은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경청도 하고 열심히 메모도 하고 열심히 느끼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뭐 내 소리 안 들리잖아. 뭐 적당히 해야 되잖아. 화면 딱 꺼놓고.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시점이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훈련을 적당히 하니까 실전에서 사람 만나면 말도 못 끄는 거예요. 지금 뭐 한 30명, 40명 있나요? 아니죠.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한 몰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매분, 매시, 매일, 매월 유지가 되면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이세덕이라는 사람 참 많이 변했네요 라고 하면 저는 기본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를 저는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나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재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은요.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지속할 수 없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흔히 미인대칭이라고 하죠. 미인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인간관계 잘 풀린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잘 지속 안 한다는 거죠. 먼저 미소, 먼저 인사, 먼저 대화, 먼저 칭찬. 저 많은 분들 보지만 잘 안 하시더라는 거죠.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버리면 되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팁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선팁을 주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결과를 받으면 팁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운을 맡기는 사람들이 하는 게 팁을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선팁을 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뭘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팁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걸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독자인 게 아니고요. 저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강생이 아닙니다. 내가 강의를 하기 전 단계에서 지금 과정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멈추지 말고 잘 운동해 가시고 잘 이렇게 이동해 가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 좀 띄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요 2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의심이 1번이고 확신이 2번이라면 한 5분 정도 저 사람, 이재덕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의심이 올라오면 1번, 뭔가 좀 변할 수 있다. 좀 느낌이 괜찮네. 확신은 2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다들 그래도 너무 좋은 마인드로 와셨고요. 저는 이런 항상 교육을 듣거나 책을 읽으실 때 10자 이내로 줄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표현이 의심 없는 확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의심 없는 확신. 자,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데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조금 죄송하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생하게 꿈꾸지 않아도 이게 안 될 거라는 그런 의심 어린 마음을 제거하면 덜 생생하게 꿈꿔도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생생하게 꿈꾸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불편한 거, 그런 마음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시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 없는 확신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우리 무의식이 우리 주인님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걸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뭔가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팔짱 끼고 이 뭐죠? 펜도 안 들고 대충 이렇게 표정 무뚝뚝하게 있으면 뭐 오늘 우리 뭐 그 주인님이 그냥 적당히 뭐 하는 게 하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수록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면요. 나도 모르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가 빳빳하시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님들 몇 분이 너무 이 표정이 굳어 있거든요. 여기 살짝만 여기 힘을 살짝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재한 선배님, 우리 임용근 선배님, 신현자 선배님 꼭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지 더 밝게 웃으실 건가요? 우리 이인숙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 확 바뀌었습니다. 네, 이강희 선배님 감사합니다. 김나리 선배님, 최정희 선배님 좋습니다. 자, 그 모습으로 1시간 넘게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요, 어디 가더라도 강사분들이 저를 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딴 거 없고요. 계속 눈을 쳐다봐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계속 메모하잖아요. 처음에는 강사님들 좀 불편해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제 앞에서 맴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네, 그러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선배님들이 주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객이 아니라 저 사람을 잘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올라가게 되면 나도 같이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어디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1대1이라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3P 자기경연구소에서 2015년 5월까지는 열심히 배우러 가는 그 교육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경 대표님 그냥 저를 입사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스펙도 뭐 별로고 하여튼 인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딱 하나 보고 해주셨습니다. 그냥 50번을 제가 3P에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받으러 50번을 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래요. 그때만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이라고 강경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바꾸셨더라고요.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라 20년 이상 지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나름 지치지 않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저는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고 고치고 정말 단순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잘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빨리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빨리 해본다는 말은 그게 맞든 틀리든 빨리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틀렸으면 빨리 고치고요. 맞으면요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행동력이 조금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 선택을 할 때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옳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도록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의 화두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시고 그 선택이 옳도록 한번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자특강에 오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이 선택이 옳도록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집중하고 더 메모하시고 더 끄덕끄덕 하시면서 원하는 걸 get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밥 줘야 되고 하고 놀아줘야 되고 뭔가 또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도록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번이나 가는 이유가 자꾸 제가 하는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내 선택이 틀린 선택이 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50번이나 서울에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독서법 또는 최고의 학습법은 저는
가르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어갈 사람은 단연 이재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가장 꾸준히 성장하고 계신 분이 저는 정인균 멘토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독서 모임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드릴게요. 독서 모임은 독서를 하고 나서 모여서 독서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네, 제가 내리는 독서 모임의 정의는요. 합법적으로 일정 부분 뭐 5,000원이든 만 원이든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자극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제가 뭔가 배웠고 생각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가 제 얘기를 들어줄까요? 독서 모임의 회원님들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뭐 작지만 5,000원이든 만 원이든 비용까지 내고 들어주시면 엄청 감사한 거죠. 왜? 저는 돈을 받고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저인규 멘토님이나 저한테 독서 모임의 회원으로 한번 올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잘 배우셔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자로 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EPT에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들을 분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국의 독서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비가 있는 대학교는 제가 어지간한 데는 다 갔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한 10군데 갈 때까지만 해도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뭐 돈 벌려고 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그 어디죠? 세명대학교라고 현재 저희 회사 양시원 팀장이 세명대학교 나비 회장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수고했다고 호텔에 한 5만 원짜리 호텔에 잠을 재워주더라고요. 아, 진짜 기뻐 죽을 뻔했습니다. 왜? 돈 벌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학생들한테 4시간 동안 꿈에 대해서 이런 시간 관리,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왜? 술 처먹고 완전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사는 대학생들 앞에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존재감이 결국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이 언제 빛나는 줄 아시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빛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구에서 막 술 먹고 게임방 가고 있을 때는 저는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빛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해 주려고 갔을 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제가 대학교 한 10군데 가면서 강의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333 기억해 주세요. 333. 오늘 제 얘기를 듣고 3일 안에 3명에게 3분 동안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대학생들이 그래도 뭐 만만한 건 아니지만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 갔다 오면 3명 정도 하고는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제가 오늘 막 다비드 조각상에 대한 예화를 알게 되면 한 명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반응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별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친구한테 또 하고 그 다음 친구한테 또 하면 세 번째쯤 할 때는 이게 완전 제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5분 단위로 강의를 연습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8시간 강의가 된 거지 저는 8시간 강의를 준비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많이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꽤 많은 기업에서 이제 불러주는 뭐 그런 강사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나만 가짜입니다. 대학교 때 1.4점을 맞았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저 마음 안 다치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는 1번, 가짜는 2번. 네. 예. 네. 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름 다 적고 있습니다. 네. 이순덕 선배님, 김나래 선배님, 사람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마음이 좀 다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10년 동안 다녔다. 네. 네. 대학교를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네. PC방에서 2박 3일 밤을 샜다. 이거 어렵거든요. 예. 참고로 대전에 용문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PC방 이름까지 밝힌 좀 그렇지만 2박 3일 동안 포트리스라고 하는 이 게임이 있거든요. 대포.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맨날 스페이스 눌렀다가 띄고 여기 근육만 엄청나게 제가 예, 오른쪽에는 10캔의 그 오비라거 10개의 컵라면 예, 좌 컵라면 우 카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2년 동안 3권을 읽었다. 네. 참, 가면 갈수록, 네, 가시고기, 등대지기, 연탄길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자, 하나쯤은, 예, 가짜가 나와야 되는데, 책을 2권 쓴 저자다. 예, 아쉽게도 아직 요건 제가 진짜는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이제 1월 달에 그 어쩌다 도구 그 4쇄로 새롭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력이랑 독서법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권을 쓰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분투할 거고요. 저는 강사는 그 언젠가 제 멘토인 강경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제발 자기관리 독서법 강의하지 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그때부터 저는 가급적이면 말보다는 이렇게 자료로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0년 다녔다고 해도 별로 선배님들 감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도구 동문과를 저는 10년이나 배웠고요. 껄랑 따간 문장 배웠습니다. 네, 뭐냐면요. 이 문장은 너무 왜 8천만 원짜리 문장이에요. 제가 10년 다니고 외운 딱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요거는 좋은 글 노트에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ir by du bist so schö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독일어거든요. 네, 다들 이제 긴장하셨죠? 제 인생을 바꾼 문장입니다.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자, 여기서 do가 영어로 you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발췌를 해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배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2가지 중에 어때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자꾸 멈추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땠을까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가자마자 고등학생 됐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가자마자 수능 끝났으면 좋겠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취업했으면 좋겠고, 취업하자마자 어떤 줄 아세요? 퇴사하고 싶어져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제 롤모델이거든요. 저는 개처럼 사는 게 제 롤모델입니다. 뭐냐면 개는요, 밥을 먹을 때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먹고요. 공 하나 던져주면 그 공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처럼 막 놀아요. 잘 때 어떤 줄 아세요? 강아지 잘 때 한번 봐보세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잡니다. 이게 뭐예요? 순간을 사는 거고요. 이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매 순간이 너무 의미 있고 소중해서 자꾸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1학번인데 10년을 다닐 수 있던 계기가 참고로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를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학점 이렇게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500만 원 내고 1.4일 맞기가 진짜 어려워요. 족보에서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족보를 만지시긴 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해서 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뭐 겨우겨우 채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10년은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휴학을 2번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유학을 갔다 와도 한 8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저한테 강의하라고 책 써라고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다녔던 거. 네.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했어요. 그 독일어 10년 독일어 10년 배우고 해외 호주에 유학을 2년 갔다 와가 저는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네, 세상이 참.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교육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험 영업을 할 때 제가 하여튼 10년 동안 그 다니는 학교에서 7년간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때
출근 도장만 찍고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 갔다가 술 한잔 먹고 집에 오면 또 이제 개콘을 돌려보는 생활을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원룸에 혼자 살았었거든요. 옷을 세탁기에 딱 넣으러 가다가 그냥 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정말 좀 무서운 게 좀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제가 96kg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나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진짜 막 나갔을 때 96kg까지 나갔다가 3개월 동안 한 18kg 정도를 빼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책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인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책이 김승호 대표님, 생각의 비밀 김승호 대표님이 엄청나게 그 강조하는 책인데 절제의 성공학. 근데 이 원제가 이 책이거든요.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 근데 저는 반대로 살았어요. 성공을 버리고 식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신기할 정도로 꼬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기분 좋게 먹을 땐 먹고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사람을 할 때는 일부러 공복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사람답게 변하고 있고요. 잘할 때는 한 800 정도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는 1년도 안 지나서 급여를 28만 원 받을 정도로 완전 그냥 곤두박질 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 숫자가 시작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 순간을 기억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동대구에서 서울 올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캡처를 막 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육비가 아니고 차비로 500만 원 정도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그때는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배우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니고요. 저는 도피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두려우니까 양재동,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그냥 이제 조금 강이뽕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강이뽕. 그러니까 강이뽕 맞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번을 계속 안 맞으면 자꾸 현실이 보이니까 현실은 힘들었거든요. 참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책을 안 읽던 제가 32년 동안 3권 읽었던 제가 그 홈플러스에서 한 권의 책을 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이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입니다. 딴 거 없고요. 그냥 32년 동안 3권밖에 안 읽었던 사람이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던 거예요. 그 혹시 이 책에 100일 33권 읽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해보신 분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선배님. 네. 네. 아직 이런 걸 안 해보셨으면 7번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저하고 많은 분들의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스펀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백색 도화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면요. 바로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제가 어설프게라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제가 벌써 그려져 있는 그림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요. 특히나 제가 멘토니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요. 네. 목숨을 걸고 하고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저 3P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발적 인질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밤을 새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직원인 제가 밤을 셉니다. 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하거든요.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자기경영 대상이나 송년회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했었는데 저희 맨날 새벽 4시까지 하고 6시,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강경 대표님이 밤새가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냥 수고 좀 하세요 라고 하고 가시면 저희는 알아서 막 밤을 새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 주인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죄송합니다. 노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켜서 하면 저는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내 가슴이 시키는 건 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시키면요.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가 시키는 거에서 제 가슴이 시키는 걸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100일 33권 읽기가 있다는 걸 알고는 따지지 않았으면 그냥 한번 해보자. 자, 선배님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100일 33권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라스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활성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책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100일 33권 읽겠다라고 주인인 제가 이 무의식한테 망상활성계한테 말을 건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면 100일 33권 읽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죠. 33권 구매를 하는데 저는 저 억시로 전략가거든요. 100에서 120페이지 책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간이 큰 책들만 모아봤고요. 네, 스토리텔링 책들만 모아봤습니다. 와, 10권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10권 읽는데 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누굴 만났냐? 강경 대표님 책을 만난 거예요. 빨간 책이라고 하거든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딩은 이제 복간된 책이라면 성공을 바인딩해라는 빨간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크게 깨달은 거죠.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why start with why. 예, 이거 뭐 한글로 하기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좀 매사가 그래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서 출발을 하면요. 지속되고 좀 잘 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두 단어 중에 우리 선배님들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요? 지식과 실천 중에. 대부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주간에 만약에 이재덕이란 강사가 미인 대칭, 선티 해라고 하면 저는요. 그 즉시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삼즉, 즉시, 즉석, 즉응이라고 해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가 생기나요? 감각이 생기더라는 거죠. 감각에 확장이 돼야지 뭐예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제 21세기는 와, 제가 작년에 들었던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저한테 큰 인사이트를 준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1세기는 느끼는 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책을 읽느냐? 저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더 해빙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뭐 판매가 되고 했었는데 저는 더 해빙 책의 3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느낌과 감정과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있다라고 보고 누군가는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 있음의 렌즈를 끼고 있느냐, 없음의 렌즈를 끼고 있느냐. 그 언택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택트.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대면이라고 하죠? 그쵸? 언택트라고 하면 비대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근데
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택트는 다 대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 7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70명이나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번에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저는 제가 사업에 적용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언택트의 정의는요. 다대면에서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제 핵심 노하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들 모르지만 저는 선배님들을 많이 스캐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혹시라도 지금 연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네, 우리 강현주 선배님 오늘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우리 오방열 우리 대표님 진짜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저를 이제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현 선배님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봐주고 계세요. 유영호 선배님 또 늘 저하고 같은 시간 보낼 때마다 집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몇 분이 화면을 켜기 시작한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꽤 좀 유심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사람인데 저한테 관심 가진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다대면에서 저는 저하고 궁합이 맞거나 저하고 사업을 할 분, 저하고 좀 더 소통을 할 분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나중에 1대1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널 또는 문자로 메일로 연락 오시는 분하고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조금 공감이 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말 이제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선배님들 지금까지 읽으셨던 책 중에 와, 이 책은 정말 내 책이다 싶은 책 있죠? 그러면요. 늦지 말고 오늘 거의 매일은 있거든요. 제가 제 책 보시면 앞뒤 표지에 제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랑 심지어 회사 주소 안 와요. 안 와. 제발 좀 오세요, 선배님들. 오시면 제가 식사도 대접한다니까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을 서로 맞춰가지고 오셔야 되죠. 오면 만나준다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일정은 미리 일정을 잡아놓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이광희 선배님, 네, 먼저 연락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언택트는 비대면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다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뭔가요? 더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하나의 등용문인 거죠. 왜 요새 많은 강사님들이 무료 특강을 할까요? 무료 특강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이재덕이라는 사람을 팔 수 있는 기회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이건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해요. 그냥 이거 하나 지켰을 뿐인데 성과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즉시적입니다. 즉시적. 자, 72시간의 법칙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믿거든요. 7.2시간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게 내 것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시족을 뛰어넘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스피드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바로 해버리시면요. 선배님들 삶이 훨씬 더 변화와 이런 발전이 가파르게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읽고 이론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사람 구실 하는 공식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예전에 수학을 잘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개념이나 컨셉이나 공식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와, 제 인생을 바꾼 공식입니다. C는 I 플러스 B라는 공식인데요. 자, C는 I 플러스 B.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컨셉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컨셉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이 베네핏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익과 유익이라는 뜻으로 나뉘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내가 가진 어떤 컨셉이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익을 향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즉시족이 되다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 제 인생을 급적으로 바꿔준 개념이 바로 타인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이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결핍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책에 약점 레이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악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라클 강현주 선배님, 최정임 선배님, 오박열 선배님이 지금 제 화면에 보이세요. 그러면 이 선배님 세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불편함, 아쉬움, 두려움, 그게 뭘까? 그걸 알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 적용만 생각하면요. 세상이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개념들이 나를 위해서 읽으려고 하면요. 자꾸 다치더라는 거죠. 눈이 다칠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독서법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요새 뭐가 힘드세요? 어떤 게 좀 고민이세요? 그럼 그런 레이더망을 가진 상태에서 책을 딱 읽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와, 이 얘기 우리 강현주 선배님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은요. 어, 우리 전대진 작가님이 하셨던 표현 중에 와 진짜 소름 돋았던 문장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하늘은 우리 대진 작가님이 하늘은 타인을 돕는 자를 기꺼이 돕는데요. 와, 제가 만약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재동 마스터 책 읽고 어떻게 변했어요? 저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한 게 결과치로는 저의 동반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우리 선배님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네. 혹시 쉬어 가야 되겠다 하시면 1번, 괜찮습니다.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혹시라도 너무 힘든데요 하면 화면 잠깐 끄고 화장실 잠시 다녀오시고요. 저희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가겠습니다. 네. 제가 고려대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강의를 했는 PT인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32년 동안 3권밖에 안 읽었던 사람이 어떻게 독서법 강사가 됐는지, 요걸 제가 그때 보여줬던 PT인데요. 바로, 본계적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계적은 독서법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자, 뭔가요? 예, 생각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독서한다는 행위는 어, 생각의 소재를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바탕으로 이게 전 독서라는 행위를 제가 재정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르는 소재 자체를 저는 어떤 소재를 골라야 될까요? 엄선된 소재죠.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그냥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까 읽어버린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요리가 없는데 뭔 놈의 그 소재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제가 정리하면서도 요건 참 정리 잘했다 싶은 표현이거든요. 이제 독서나 강의를 들으실 때 요 개념에 한번 선배님들의 모습을 잘 한번 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한 아웃풋을 위한 정확한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떤 키워드, 어떤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내가 그릴 건지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게 뭐 꿈 리스트, 목표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뭐 보물 지도라든지 뭔가 명확한 아웃풋을 그려 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나요? 그걸 그릴 수 있는 정확한 인풋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 얻고자 하는 거 명확한 아웃풋이 없으니까 보기는 열심히 보고 책을 읽기는 읽고 강의를 듣기는 듣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저는 요 개념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좋은 소재들을 이제 잘 만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결국에 좀 더 나은 생각, 좀 더 다른 생각,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책을 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본계적 EPT 하나만 이해하셔도 저는 독서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본계적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내 관점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꽉 찬 상태에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으니까 여백이 없으니까 새로운 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저자의 관점으로 읽는다기보다 내 관점을 조금 비우는 것,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자의 관점을 읽는다는 건 내 관점을 좀 줄인다는 거. 제가 어느 수업에서 리더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그 첫 번째 단어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리더는 절대로 고정관념과 친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교육,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바심. 책 조금 읽었는데, 교육 좀 들었는데, 뭔가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성과 안 나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성경에서 그 짧은 구절인데 임팩트 탁 때린 문장이 때가 되었노라 또는 때가 있노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제가 봤을 때 꽃이에요. 근데 꽃이라고 다 같은 시기에 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인내라고 하면 그냥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 이걸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는 인내라는 제정이 된 문장이 공감이 되시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강의 들으시면 당연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 드는 순간 벌써 지는 게임인 거죠. 저는 선배님들이 채우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들 때일수록 자연에 돌아가 보세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웅덩이 있으면 그 웅덩이를 건너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웅덩이를 채워야 되겠죠. 채우면 웅덩이를 다시 건너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은 웅덩이가 엄청 크대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웅덩이가 크다는 말은 나중에 채워지는 내 호수나 강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한테 오는 그 웅덩이의 크기는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경, 문제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왜? 선배님들 리더시잖아요. 선배님들은 진짜 그 정도의 그릇이거든요. 근데 내 그릇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채워진다라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딱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대나무 모주기 4년 걸린대요. 4년 동안 1m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현상은 1m겠죠. 근데 본질은 어때요? 아래로 뿌리가 20m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라갈 때 겁나지 않을까요? 뿌리가 어설프며 올라가다가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질량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계 질량을 채우면 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제 책에서는 될성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단정 짓는 표현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해야 한다. 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사람을 단정 짓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 단정 짓는 걸 듣는 순간부터 그게 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임계 질량을 채우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고 좀 딴지를 걸어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Insight, in mind 아닌가요? 눈에 보이면 마음에도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세상이 고정관념, 세상이 단정 지어준 거에 당연함을 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관점을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이 맞더라도 자꾸 의문해 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뭘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독서를 하실 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질문. 그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주인의 독서라고 생각하고요. 저자와 나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저자가 이 얘기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그게 뭔가요? 이게 바로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핵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touch the core, meet the core, feel the core. 그러니까 핵심을 탁 건드리고 핵심을 만나려고 하고 핵심을 느끼려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인지 아닌지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달음은 답이 없다. 근데 어, 깨달음은 답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은요. 정답과 오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정답을 말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말문이 막힌다는 거죠. 말을 안 한다. 질문 안 한다는 거죠. 결국 본질적으로 뭔가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청 수동적이고 엄청 소극적인 행동으로 배움을 갖게 되니까 뭔가요? 기쁘지 아니한가가 돼야 되는데 기쁘지 아니하다가 돼버렸잖아요. 18년 동안 죄송합니다. 노가다 뛰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대요. 취업하자마자 50%가 일을 그만둔대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정답을 외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통해서 나만의 해답을 찾고 찾아가 보는 거. 그러니까 글을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느는 거고 강의든 말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정답을 쓰고 정답을 말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좀 편하게 낙서하듯이 내 생각을 그냥 흩뿌려 버리세요. 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가장 나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용하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NO점과 DL이라고 합니다. NO점과 DL. 뭐냐면 수치화 그리고 기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치화 기한. 그러니까 2021년 1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월 달 뭐 월간 계획 그런 바인더나 그런 걸 쓰신다면 1월 달 목표가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안 적혀 있으면
죄송합니다. 무릎 좀 꿇고 계시고요. 만약에 적혀 있다면 그게 명확하게 수치로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확률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 무의식이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다, 행복하겠다, 건강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을 좀 더 쪼개보시고요. 행복을 좀 더 추상화를 좀 더 그 구체화를 시켜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개념을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저자의 관점에서 책을 보라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결과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의문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뭔 소리야? 자, 그게 아니고요. 생산자의 관점에서 과정을 보라. 와,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제가 이 책을 읽고 얻은 키워드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생산자의 관점, 과정.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비하고 책을 읽고 강의 듣는 소비의 이유가 생산하기 위해서예요. 출력하기 위해서예요. 아웃풋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단정 짓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죽기 이전까지는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메모 노트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은 멈춰요. 근데 저는 딴지를 거는 거죠. 이게 끝일까? 아니,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보고 그걸 다시 책 읽듯이 읽고 다시 메모의 메모를 하면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몸 번개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 책만 열심히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긴 한데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책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책과 삶이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도록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누구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했나요? 저자의 관점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바꿔보세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관점일까요? 일을 좀 잘 처리하려면 누구의 관점에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표 저는 그래서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CEO 본계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경 대표님 2015년도부터 이제 입사를 했잖아요. 매일 월요일,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저는 보라색으로 진짜 미친 듯이 다 적습니다. 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CEO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상사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적어요.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 MBA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 CEO 컨설팅 과정을 지금 몇 년째,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이퍼포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고 회사의 결핍이 뭘까? 그런 관점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목적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에 이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적시에 배우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 하나 드렸습니다. 즉시족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즉시족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적시족입니다. 적시족. 그때 딱 맞춰서 딱 하는 거.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고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그때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일을 할 때 뭐 강경 대표일 수도 있고요. 저보다 이제 상사분들, 저보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관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 되더라는 거죠. 왜?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사를 뛰어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는 그게 고객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객이 뭐가 불편하고 고객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읽고 고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벌써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몸짓에서 표현이 다 되는데 그걸 눈으로만 봐버리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 없는구나 축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고객들은 조용히 넘어가고 진짜 나쁜 말 해주는 고객이 진상이 아니라 그게 진짜 고객이라는 거죠.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려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보고요. 제가 독서를 한 8년 정도 하면서 깨달은 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의 관점과 생산자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독서, 면접, 영화, 수능, 블라블라. 이전의 삶에서는 저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최근 제 관점에서 읽고 취업 준비생, 수강생의 관점에서 그냥 열심히 필기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80% 정도는 생산자의 관점으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수강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철 헤어에 이제 헤어 그 특강을 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의 고충, 헤어 디자이너 분들의 현재 어떤 실제 상황, 그리고 이분들의 고민이나 그리고 이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아침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그분들의 언어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감이 안 될 수가 없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독서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되지.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막 독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건 네 생각인 거죠. 자, 선배님들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사업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뭘까요? 이순덕 선배님 진짜 싫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저렇게 정답 맞추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선생님도 아닌가요? 누구랄 것 없이 내한테 관심 가지면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럼 어디 가서 제발 내 얘기 그만하시고 그 사람 이야기 하세요. 그 사람의 언어를 한번 써보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이 듣고 싶고 그 사람이 힘든 거 그냥 들어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 제발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이 질문 해보세요. 저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이. 요즘 뭐 힘든 거 없으세요? 아씨, 이 말 하자마자 그냥 눈물 펑 흘리지 않나요? 왜? 요즘 아무도 내한테 이 질문 안 해줬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나도 나한테 관심 별로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 때 그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왜 책 읽으세요? 왜 바인더 쓰고 왜 자기 관리하세요? 저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방법, 사랑받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전해주고 싶고 말하고 아니고 보여주고 싶어서. 왜? 봤을 때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비전인 거잖아요. 제가 요새 너무 힘든 게 옛날에는 그냥 이제 독서법 강의를 하면 그냥 독서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거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마지막으로 요 생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예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어떤 단어로 질문을 던질까요? 떠오르는 의문사가 없으신가요? Why? 네, why? 그렇죠. 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 예, OW1H, why, what, how. 예, 맞습니다. why 맞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 wife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도도 중요하지만 if 뭐라고 했나요? output 이미지. 제가 업무의 신이라는 책에서 발견한 중요한 개념인데 왜 해야 되는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리잖아요. 안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재덕이라는 사람 저자특강 하네 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what과 how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독서법 뭐 어떻게 하지? 독서법 뭐 얘기하지? 근데 내가 이 강의 왜 들어야 되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강의 듣고 나 이런 모습을 그리고 싶네. 만약에 저자가 말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알고 싶네. 만약에 제가 그걸 못 표현했다면 그 질문에서 알아가겠죠.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네. 이메일 보내시겠죠. 그러니까 이 와이프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고로 이 세상 본계적 공식이라는 개념을 저는 저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독서해야 하는가라는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독서해야 하는가? 왜 독서해야 하는가 하면요. 선배님들 지금 생산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독서를 통해서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치열하게 하시면요. 실생활에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을 대충대충 해요. 그리고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요. 저가 좀 미친 사람처럼 책을 좀 막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 이 치열한 생각의 훈련을 하면요. 실제 생활에서 타인의 관점, 상사의 관점, 고객의 관점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1대1 상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1대1로 그분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볼 때하고는 또 다르게 집중하고 몰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요 문장에서 와이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이런 생산자의 관점, 기획자의 관점, 어떤 저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표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본께적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세상을 본께적하라. 그러니까 제가 맛집에 가면 항상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 음식점에 가면 보통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질문밖에 안 되죠. 맛과 이 가격이거든요. 아유 비싸. 맛있네. 근데 저는 이제 가면요. 항상 이런 촉이 생겨요. 와,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고객들 층이 도대체 어떻게 되지?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전단지는 SNS는 어떤 채널? 자, 여기서 또 들어가면 문제 아세요? SNS 채널이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는 뭘 쓰고 있지? 예를 들어서 이비가라고 하는 짬뽕집이 있습니다. 이비가 짬뽕. 이게 이 말이잖아요. 입이 간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여기 가서 와 소름 돋은 게 짬뽕 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시켰는데 이제 밥 먹고 싶어서 밥 하나 시켰는데 밥그릇이 3분의 1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욱했습니다. 장난치냐고. 이게 사람이 먹을 양이냐고.
근데 그 자그마한 양을 밥에 말아가지고 일단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저 이제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요 크기의 밥그릇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짬뽕을 정말 맛있게 먹은 사람이 밥 한 그릇 말아 먹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그릇의 크기의 밥을 말아 먹으니까 먹을 때는 좋은데 한 10분 지나면 포화 상태가 돼서 이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었던 감정보다 배부른 거부룩함이 생긴다는 걸 깨닫고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래서 배부르지 않은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바로 이 크기입니다. 그냥 아우 귀여워라고 했던 그 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결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저희 회사 1층에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물어봤죠. 혹시 사장님이 베트남에서 사신 적 있냐고. 10년 동안 사셨대요. 그러니까 맛있게 배운 거하고 거기서 직접 배운 것도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결국 선배님들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호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기심. 자, 여기서 또 단어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책을 읽을 때는 뭐가 가져야 될까요? 책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요. 자꾸 뭔가 내 스스로가 호기심을 느끼려고 노력하시면요. 엄청 사람이 나쁜 느낌이 아니고요. 예민해집니다. 촉수가 뭐예요? 예민해진다니까요. 잘 느끼게 돼요. 감이 좋아집니다. 감이 좋은 사람들은 삼감 마마를 모시고 살거든요. 예, 어떤 감이냐? 공감을 잘하세요. 그리고 교감을 잘하세요. 와, 근데 리더는요, 이 감이 좋습니다. 무슨 감일까요? 네, 바로 직감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직감이 좋은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많은 경험이 토대로 해서 많은 지혜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탁 들어오면 쫙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Feel Leader. 그러니까 21세기는 진짜 잘 느끼는 자의 시대가 될 거고요. 느끼는 자의 시대인데 느끼는 사람을 자, 이 느끼는 자의 시대에서도 더 각광받는 리더는요. 바로 이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느끼도록 도움 주는 사람이 저는 진짜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감마마를 잘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글이 됐든 말이 됐든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내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런 감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는 세상 만사 본께적이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음식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이전에 나오는 건데 뭐가 나올까요, 보통? 네, 음료. 아니, 음식, 메인 음식이 나올 건데 채소 샐러드. 네. 그러니까 샐러드, 스테이크, 찌김인가요? 저 뭐죠? 네. 낙지버거.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요 고르곤졸라 피자 다음에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안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표현 못하는 게 한 번도 우리는 관찰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시청이 아니라 견문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똑같아요. 책을 시청하셨습니까? 견문하셨습니까? 글자만 읽으셨습니까? 그 글자를 쓴 저자를 읽으셨습니까? 더 넘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삶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막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잘 보려고 노력하시나요? 코로나의 본질은 저는 위기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위험한 기회,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정작용.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소매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정말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호주에는 9시간 되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참 리듬에 맞는 정상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밤새도록 레온사인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밤 문화가 됐든 술 문화가 됐든 그런 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 엄청 춥잖아요. 이것도 저는 자연이 또 돌아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조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현상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잘 보시면서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올해 어, 책을 열심히 읽고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다른 생각, 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해 보시고 그 시도라는 말을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봤습니다. 시도. 그러니까 룩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do. 일단 실행을 해보고 잘 revise,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참 민망하지만 삶은 완성으로 가는 미완성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정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불편하고 좋은 감정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 어떤 것이든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좀 더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요 시간 10시 반이 됐네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인균 멘토님 계신가요? 네, 질문, 예, 받으시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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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이고, 제가 아는 우리 박원태 선배님 맞으실까요? 네, 네, 아이고. 맞습니다. 아, 지속이 어렵죠? 어,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요. 저는 지속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빼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죠? 살 빼는 제일 쉬운 방법. 그냥 헬스장 아니잖아요. 뭐 요새는 그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개인 PT 한 200짜리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실제로 건강 그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자꾸 이거 하고
협상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꾸 심장하고 타협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 싶은 게, 아, 오늘 바빴잖아. 아, 올해는 조금 그랬잖아. 뭐, 코로나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너무 안 보이도록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자꾸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써버리든, 말로 표현해버리든, 아, 인스타,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말 계속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려서라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그걸 자꾸 표출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영향을 크게 준 책 세 권. 그냥 지금까지 해준 책도 있지만 저는 벌써 제 인생, 남은 인생 한 61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 인생, 이제 100년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그 인생에서 중요한 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책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책들이 답니다. 어, 오모 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겐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겐샤이. 그리고 뜬금없지만 저는 청소력 책이 제 인생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청소력 책을 뭐 말이 100번이지 진짜 1000번 또 더 읽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력 책을 가지고 강의만 지금 거의 한 200번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력 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오모테나시라는 책에서 기적의 순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기적의 순간. 저는 이거 하나 깨닫고 작년에 사업이 엄청나게 잘 풀렸는 게 고객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순간을 기적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제가 이름값이 올라가고 제가 인기 많아지는 제 이익이 아니라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이 도움되는 이야기를 제가 막 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속된 말로 블로그로 써주시든지 뭔가 저를 좀 띄워주게 되면 저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감동받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몰입을 한다는 거죠. 정리 관련해서 팁 조금만 드릴 수 있나요? 우리 정인균 멘토님 혹시 제가 나중에 채널을 혹시 홍보를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예, 괜찮습니다. 네네. 네, 자, 이것도 그냥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제가 채널 주소를 하나 올려드리면 채널로 말씀 걸어주시면 제가 한 10개 정도의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중에 정리력 무료 한 2시간짜리 강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정리력 얘기해드린 건 제가 봤을 때 선배님한테 괜히 헷갈리게 할 거고요. 요거 강의 내용하고 그걸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보시고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제 채널 주소거든요. 요 채널로 말씀 한번 걸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스트셀러 시크릿에 어떤 견해? 시크릿이라는 책 말씀이시죠? 일단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우리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 내용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거기에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그걸 다시 정의를 내려보자면 무의식이 보이게 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무의식에 위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기록하고 뭔가를 적는다는 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보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이 내가 보려고 안 해도 보이는 상태가 되면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이나 이런 책의 내용보다 거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게 뭘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세요? 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전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아니라 실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이 아니고 실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험을 예전엔 중시했거든요. 경험을 중시했을 때는 해보는 데 집중을 했어요. 왜? 경험해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실험주의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의 결과가 어떤지가 저한테는 중요해요. 아, 이 실험은 내가 가설이 잘못됐었네? 그러면 내일은 다른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그 가설이 맞으면 그 실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시간 기록이 됐든 독서가 됐든 한번 해보자 경험이 아니라 한번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실험의 느낌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어떻게 우선순위 정하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메일을 살 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뭘까라는 걸 6개도 7개도 적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네모 체크박스에서 가시화하고 적시 한번 해보고 그런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좀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감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청소력을 쓰게 된 계기라뇨? 저는 청소력을 쓴 사람은 아니고요. 청소력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세렌디피티인 게 예기치 않은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독서 기본과정 1기에 이 교재가 청소력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청소에 대한 책이구나 했는데 참고로 청소력이 아니고 공헌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청소를 하는가? 청소력에 그 4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제가 내리는 사칙 연산은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기 곱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력 책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거, 덜 중요한 것들을 비우고 버려보세요. 그러면 소중한 거, 집중해야 될 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재능을 차곡차곡 축적을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점을 뭐 할까요? 세상에 나누는 거죠. 공헌하는 거죠. 나눌수록 배가 된다. 그게 골든 룰 아닌가요? 그래서 선배님들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 덜 잘하는 거, 잘 모르겠는 걸 자꾸 비워보세요. 그러면 본질적인 거, 핵심 남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선배님들의 원워드가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2021년도에 선배님들이 진짜 명확하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면 선배님들 저한테 단 하나 소원 적을 수 있을 분 있을까요? 선배님,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2021년도에 제일 원하는 소원 뭔지 적지 마세요. 보통 이럴 때 아니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거나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셨는데 막상 이걸 적으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저는 목표는 별똥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별똥별 혹시 떨어질 때 소원 빌어본 분 있을까요? 제 생각이 없거든요. 왜? 별똥별 떨어질 때 놀라요. 그거 없어요. 근데 뭐예요? 목표는 별똥별이라는 말은요. 별똥별 그 떨어지는 찰나에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올해 시작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초상적인 건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딱 한 단어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님들이 어떤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그것과 관련된 아웃풋을 줄 만한 책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교육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시면 자꾸 누가 추천해주는 책 읽기 바쁘고요. 누가 추천해주는 강의 들으면서 내 집중력이 자꾸 갉아먹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못했는데 지금 이제 잘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거 잘하면 성과 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요. 아니다 싶으면 잘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괜히 서로 마음 불편할까봐 거절 못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서로? 내가 모르면서도 요청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기회를 앗아가는 거 아닌가요? 스티브 잡스 선배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요청하는 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 엄청 나약한 사람이고요.
저 엄청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저한테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저는 못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겠던데요. 네. 월천, 친하게 지내죠. 월천, 우리 선배님들. 네. 그러니까, 어, 자, 지금 뭐 책 쓰기, 2배 성장, 글쓰기 전문 상담사 다이어트, 요걸 조금 더 생생하게 10자 이내로 이미지화 해보세요. 그걸 뭐 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보기 싫어도 보이도록 해보세요.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 휴대폰 바탕화면, 그리고 제가 여기 책상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대문짝만하게 딱 붙어있고 냉장고, 음료수 물어 갈 때마다 다이어트가 써 있는데도 콜라가 들어갈까요? 운전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운전할 때 이거 뭐죠? 목걸이처럼 하나 딱 걸어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글자에 코팅지 딱 해가지고 내 원하는 키워드나 그 목표 딱 보이면 안 될까요? 아니 목표를 귀신처럼 만들어 보세요. 귀신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게 없으니까 맨날 눈이 자꾸 엉뚱한 데 가고 내 생각 자꾸 흐트러지고 그러다가 슬럼프 왔대요. 죄송한데요. 슬럼프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지 적당히 하다가 오는 건 슬럼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기분 나쁘시다면 조금 기분 나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 주세요. 절대로 약 주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사한테 아무 때나 가주세요.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올해 어디로 가고 싶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거부터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향이 대구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표준어를 제일 잘 쓰는 대구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친구들 말 들으면 사투리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한때 좌절한 후배에게 해줄 조언 한마디. 어, 이게 뭐 맞는 조언인지 모르지만 그 힘들 때 저는 저는 진짜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힘들 때 그냥 힘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서 저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어깨 한번 툭 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한 10분, 20분 마주 보고 그냥 가만히 봐줄 것 같습니다. 문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최근 읽은 책 한 권, 아직 읽진 않았지만, 제가 진짜, 요거는 무조건 초대박이다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확한 아웃풋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정확한 인풋이 들어온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읽어야 될 책 다른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건 진짜 아끼고 싶은 책인데, 네, 바로 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I am 미디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보통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아시잖아요. 저는 걔들을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 쓰는 방송국이면 블로그일 거고요. 영상, 사진, 방송국, 뭐. 그러면 나는 누군가요? 방송국장인 거죠. 구독자가 적으면 어때요? 난 방송국장인데, 그러면 나만의 색깔을 잘 넣어서 한 명의 구독자를 애청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건 뭔가요? 라이브 커머스. 저희가 이제 교육회사고 제품 파는, 바인더 파는 회사잖아요. 이제는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분, 20분 정도 그 관련된 스토리텔링 해드리고 그걸 활용하는 사례 보여드리면서 그 즉시 자리에서는 뭐 할인을 준다든지 더 조금 좋은 그런 것들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니까 읽는 책들이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네. 은유를 공부할 수 있는 도서나 강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이 얘기 진짜 잘 안 드리는데, 저는 이제 신앙이 없었고요. 3P라는 회사에 들어오기 전 신앙이 없었고, 지금은 강규영 대표님하고 이 큐티라는 걸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요런 큐티 그
저희는 무조건 이게 손으로 쓰는 큐티라 하거든요. 손으로 쓰는 큐티만 지금 7권 정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요 바인더에 한 섹션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선배님들 나중에 뵈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큐티 좋은 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책을 읽고 좋은 글도 있겠지만 제가 읽고 좋았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씩 모아서 이게 지금 한 5, 6년째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는 은유나 비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은유를 추천하는 책은 저는 성경을 그러니까 신앙서적이 아닌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한기 선배님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죠? 질문이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요? 예, 작가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저는 말 잘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잘해야 되는 건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의도 똑같아요. 강의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독서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바인더를 그렇게 행복하게 쓰는 거, 뭐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으로 쓰는 것의 장점, 저는 이거 가지고도 한 8시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건 저는 아날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크기의 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면 되는데 디지털은 만약 파워포인트로 한다고 해도 삽입, 동그라미 이거 글자 키우다가 위치 바꿔요. 정확도는 아날로그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속도가 느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이거 하나로 게임 끝이에요. 디지털로 선배님들이 써놓은 일기를 보고 감동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13살 때 써놓은 일기를 보고는 누구나 울컥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애착과 헌신과 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바인더의 핵심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성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빽빽하게 적고 투두리스트 많이 적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얼마나 내 삶에 정성을 들였는가. 정성 들였으면 잠이 더 잘 오고요. 정성 못 들였으면 내일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잠들겠죠.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루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을 위한 책 읽기가 아니고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책 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노트는 손으로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엑셀로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화두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적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 10페이지 적는데 거의 한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줄을 적더라도 다시 보고 그걸 자꾸 표현하고 자꾸 이제 되뇌이고 그리고 최고의 독서법은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독서 모임을 만드세요. 혼자 읽고 정리하는 것보다 어설프게 줄치고 어설프게 있는 걸 얘기하고 서로 듣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뇌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죄송하지만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학하고 과학하고는 좀 잘 안 친해서 그냥 단순하지 않나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데 그 생생하게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생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식보다 무의식의 개념을 무의식의 그런 기능이나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일 하는 루틴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먹고 자고 싸는 거는 매일 하고 있고요. 전 지금 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걸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차이를 얘기하자면 저는 자동차에서 하는 루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차에서 운전해 가면서 그냥 수시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나는 독서를 오늘 또 미치도록 멋지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운전하면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한테 3분, 5분 녹음해서 그냥 막 보내버려요. 차 타고 다니면서 영감이 떠오르면 녹음을 해서 보내든지 녹음을 해서 뭐 책 쓸 소재로 가진다든지 하여튼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운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뇌가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 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환경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뇌가 엄청나게 자극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말로 생각을 좀 잘할 수 있을 때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만약에 대전을 간다 그러면 제가 소중한 사람 한 분을 모시고 가려고 노력해요. 왜? 2시간 동안 가면서 제가 방언 터지거든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또 아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얘들이 교집합이 생기면 예, 은혜와 축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전 작업 쉽게 만약에 선배님이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구독자를 한 명 한 명씩 늘려서 100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만드는 게 사전 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을 쓰는 것도 사전 업무지만 책을 2세를 판매하는 게 저는 사전 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책 쓰는 것도 엄청난 사전 업무지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쓴 게 잘 홍보되고 공유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관계도 잘 맺어놓고 독서 모임도 만들 필요도 있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잘 해놓으면 책이 나오면 그게 뭔가 유통이 되는데 책 쓰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 나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책 쓴 저자로서 주 업무가 시작되니까 벌써 지는 게임인 거죠. 저는 책 쓰기 6개월 전부터 제가 책이 나오면 한 권이라도 사줄 수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때부터 예, 조금 이제 물밑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만 저자 특강을 오프라인으로 20번을 했거든요. 대전에 가서 3번 하고 광주에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이 별로 치밀하지 않았던 거죠. 네. 가장 힘들 때 문한기 선배님 질문을 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가장 힘들 때 우리 문한기 선배님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힘들 때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지금이 제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좀 더 뭐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힘들 때라고 하면 자꾸 거기에 이제 매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가장 보람 있을 때와 그 이유는 일단 작년에 제 꿈 중에 하나가 몽골에 책을 기증하는 거였는데 현재 한 300권 정도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하고 해서 한 300권 정도를 기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몽골에 그 우물을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물이 아니고 그 게르 도서관을 짓는 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제 제일 목표고요. 뭐 돈 얼마 버는 거는 별로 목표로 표현 안 하고 싶은 게 돈은 따라오는 거지 돈은 버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일단 올해 제 원 키워드는 대운이거든요. 큰 대자에 이제 기운 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기운을 뻗쳐 나가는지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한 독서 모임. 저는 오신 분들이 갈 때 다시 오고 싶은 데가 최고의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나 몇 명이 행복한 모임이 아니고 오신 분들이 내가 주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우리 저인균 대표님도 그렇고 이게 너무 늦게까지 하면 또 내일 네,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 채널로 그 선배님들 한번 말씀 걸어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요게 제 나름의 오모테나시고 개인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개인샤이는 선배님들이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개인샤이를 잘한 거고요.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하면 저는 개인샤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블레싱 멘토 정인균 우리 대표님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들 계속 전해주는 모습 너무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자리 주셔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서울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덕 우리 마스터님에게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